경기도 수원의 한 사립전문대학에서 일해온 A씨. 정식 업무는 대학 총장의 운전기사였지만 종종 맡은 일과 무관한 황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총장 가족의 산소관리, 즉 벌초였습니다. 평일 근무 시간에 몇몇 선생님들이 이제 동원돼가지고 벌초를 갔습니다. 자발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요. 부당한 지시 같다고 말했던 동료는 곧바로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A씨도 부당함을 호소하려 하자 총장은 입도 못 대게 윽박질렀습니다.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얘기를 왜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어쩌라고 나한테. 그럼 사표 쓰고 나가. 이날 이후 A씨는 아무도 없는 창고로 쫓겨났고 몇 주 뒤에는 사무실에서 벽만 보고 있으라는 벌까지 받았습니다. 저희 딸 자식 같은 친구들까지도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벽 보고 있으라는 그거에 저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 아내는 학교 측 요청으로 주말마다 시험 감독관을 하고 수당으로 35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발전기금 안 내면은 모든 업무에서 이제 배제시켜라. 시험 감독도 하지 말고 대관도 하지 말아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직원은 A씨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립대학 특성상 부당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총장의 어머니 선수도 그 옆에 있으니까 일하느라고 기능직들이 많이 부당하다고 느끼죠. 근데도 솔직히 표현 못하고 다녀야지 이러고. 총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벌초 지시는 인정하면서도 설립자 예우 차원의 업무라고 했습니다. 설립자님들 계시니까 저는 학교에 딱 이렇게 지급하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 설립자와 총장이 가족 아니냐고 묻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설립자분이 총장님이랑 뭐 이모님 되시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네? 이사장님이 총장님 모친분이시라고. 학교 발전기금 납부에 대해선 취재진에게 압박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A씨에게 따로 돌려주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종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떤 개인적인 용무라든지 이런 걸로 직장의 괴롭힘을 가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조직이 이제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라는. A씨는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채용 담당자들이 모여있는 더 K-텍의 SNS 대화방. 한 직원이 고문님 전달 사항이라며 여성 지원자 중에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취미 특기인 지원자는 서류 합격이라고 전합니다.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최대한 면접을 독려하라는 당부도 있습니다. 부동산학과와 법학과 출신은 채용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법학과는 안 뽑는 거 너희들 알고 있지. 근데 여자인데 아까워. 그래서 너 왜 얘 지천하냐. 법학과라서요. 이게 기획이 없는 거야. 키가 크면 머리가 나쁘다든가 남성 직원이 야단치기 편하다는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내가 190 이상 뽑지 말라고 그래. 190만 대가리 안 돌아가요. 내가 여자 없어요. 내가 편하려고 그래. 막 야단칠 수 있거든. 서울고용노동청이 더 K-텍을 조사해 국회에 제출한 내용을 입수해보니 이 고문이 직원 채용에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별과 나이,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위반한 겁니다. 퇴사자에 대해서는 험담을 하며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격이 특이하고 버릇이 없어서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나갔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더 K-텍 고문 이모 씨는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등기이사와 고문직에서 모두 물러나겠다고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네, 취재한 석혜원 기자에게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석 기자, KBS 보도 뒤에 이 회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내부에서는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네. 특히나 사람을 관리하는 또 사람이 중요한 파견 업체이기 때문에 이 충격이 더 컸는데요. 그동안 굴지의 대기업들과 파견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네. 이번 보도를 보고 계약을 파기하겠다, 계약 해지하겠다 이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긴급하게 회의를 열었고 고문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급히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모두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용청은 과태료 500만 원 부과하고 끝났거든요.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가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준을 보면 사용자가 아무리 괴롭힘 행위를 상습적으로 했더라도 첫 번째 적발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피해 정도나 괴롭힘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서 문제고요. 두 번 이상 적발이 되더라도 1,000만 원을 내면 그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적발돼서 500만 원뿐이다. 그런데 이제 영상을 보면 직원들에게 폭력을 쓴 정황도 보입니다. 이 정도면 형사처벌 대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또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됐지만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발견하면 추가로 별도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고용청은 그 진정 접수를 받은 부서가 괴롭힘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고용청이 했다는 행정지도라는 것도 앞으로는 괴롭히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권고한 게 고작입니다. 네. 근로감독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석혜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무실 문틈 사이로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는 남성들이 보입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도 남성 3명이 엎드려 뻗쳐 있습니다. 이들은 이 다음에 네 결혼해서 애들도 치킨 먹지. 회사에서 보라고 한 자격증 시험에 떨어진 직원들을 불러 집단 체벌을 한 겁니다. 폭언과 체벌을 한 인물은 종업원 만여 명을 거느린 대형 인력 파견업체의 창업주의자 고문인 이모 씨입니다. 자격증을 못 따면 일단 엎드려 뻗쳐를 하고 쌍욕을 먹는 거죠. 자루도 때리고 막 회사 내에 몽둥이가 있거든요. 가혹행위는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행해졌습니다. 일어나봐. 니가 이게 무슨 이사요? 강렬시키자. 임원들과 비서실 직원들이 자신에게 맞았다며 잘못하면 또 때리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맞은 놈들은 임원들이 다 비서실에 들어가있어. 똑같이. 이 X로 아침에 들어가있어. 한 번 더 하면 뚜드러 맞아. 4년 전 입사한 한 직원은 고문의 운전기사가 그만두자 차량 운전과 개인 업무 수행까지 맡게 됐습니다. 담배 심부름은 물론 전용 화장실의 비대 관리까지 이 직원의 일이었습니다. 출근을 하면 너가 비대를 켜놔라. 그리고 자기가 퇴근하면 비대를 꺼라. 만약에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이제 쌍욕이 날라오는 거죠. 자택 앞에 놓인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병원 진료 예약과 각종 심부름까지 고문은 회사 직원을 한마디로 개인 종처럼 부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쓰레기 버리는 소리 안 하고. 전화를 늦게 받거나 지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전화 안 받으면 난리 나요. 샤워할 때도 비닐봉지에다가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고. 업무 수행 중에 회사 차량을 이용한 것도 질타의 이유가 됐습니다. 니까지 그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거기 가는데 왜 차를 몰고 가? 이 X들아. 우리 집행하려고 말이야. 회사 측은 사건 이면에 여러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해당 고문과는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인력 파견업체의 사내 행사 영상, 고문에 대한 감사 인사로 시작합니다. 고문님을 모시고 함께 콜라보로 공연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대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코러스를 넣는 직원들. 노래하는 사람은 단 한 명, 회사 창업주인 이모 고문입니다. 1시간 넘게 노래가 이어지더니 박수를 받으며 퇴장합니다. 이름은 회사 예술제지만 고문만을 위한 행사였다는 게 직원들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도 예술제 하면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했는데 여기가 싫으면은 나가라. 연습은 행사 한 달 전부터 진행됐습니다. 고문님이 1시부터 연습하신다고 하십니다. 목요일은 고문님 참관입니다. 지시는 수시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문이 신입사원들 입사를 하면 시켜요, 노래를. 노래 잘하는 친구는 바로 음악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습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이고 6시부터 한 9시, 10시까지는 노래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헬스부란 이름의 직원 대화방, 고모님 전달 사항이라며 운동하라고 하시니 조를 나눠 스케줄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1시간 일찍 나와 사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란 겁니다. 고문의 불시 점검은 직원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애들 헬스하고 있는 거 확인할 거야. 딱 이러는 순간 이제 비상연락망이 막 터져요. 막, 야, 지금 고문이 오고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든 무조건 집합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 처리가 마음에 안 들면 사유서를 쓰게 하고 급여를 깎기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해당 고문의 폭언과 폭행, 사적 심부름, 노래 연습 등을 모두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폭행 등의 갑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었다면 명명백백이 밝혀서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문이 내야 할 과태료는 첫 신고란 이유로 불과 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옛 생각들 하면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막 빨리 뛰고 잠도 잘 못 자고 막 세상이 빙빙 돌고 과태료 이걸로 끝낸다고 하면 저는 너무 억울했죠. KBS 뉴스 홍성입니다. 지난해 충남교육청의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으로 교육감 표창을 받은 보령의 한 공립유치원입니다. 하지만 당시 평가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교사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원래는 교사들이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평가하게 돼 있는데 당시 원감이 연수를 명목으로 교사들을 한데 모아놓고 높은 평가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매우 그렇다, 그죠? 난 단만 얘기할게요. 그냥 체크하셔요. 매우 그렇다. 교사들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이런 식의 짜고 치는 청렴도 평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청렴과 관련된 연수를 한다고 하길래 혹시나 올해도 그렇게 하려나 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선생님들 얼마나 무시하면 정말 이렇게까지 불러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교사의 도장을 마음대로 사용해 회의 내용에 동의한 것처럼 위조하는가 하면 미인계로 학부모를 설득하라는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폭로도 잇따랐습니다. 거의 자주 있는 일이죠. 한 분 놓고 다른 교사들 다 듣고 있고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많이 울면서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교사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과 직장 내 갑질 등으로 원감을 교육청에 고발하고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충남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KBS는 원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유치원을 찾아가는 등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